다음 중 가장 끌리는 카드 한 장 또는 두 장을 선택해 주세요. 번호 공개하겠습니다. 2번, 3번, 4번, 그리고 6번. 본인이 선택하신 번호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2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 상대방과 어떤 관계인지부터 한번 볼게요. 네. 우선 이 2번 분들을 뽑아주신 분들은 상대분과 최근에 헤어졌거나 아니면 좀 멀어진 지 좀 오래된 그런 원활하지 않은 사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카드에서 보여지는 건 우선 이 2번 분들이 상대방 분과 연애하시면서 굉장히 좀 외로웠다. 이 사람의 어떤 무뚝뚝한 태도 또는 차가운 말들 때문에 굉장히 뭔가 상처를 받았다. 이런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이분이 먼저 다가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 2번 분들에게 잘해주려고 막 대시를 하거나 뭐 선물 공세를 했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분은 뭐 권태기를 핑계로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 2번 분들에게 연락을 두절하거나 아니면 잠수를 탔을 가능성도 보여요. 이분은 워낙에 뭔가 자존심도 세고 고집도 센 분으로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툼이 생기면 본인이 사과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다던가 아무튼 그런 답답한 태도를 취해서 우리 2번 분들께서는 이 사람이랑 연애하는 게 굉장히 외롭다. 너무 불안정하다. 이렇게 느낀 적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이분과 뭔가 상황적으로 좀 멀어진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우리 사이는 솔직히 굉장히 좋았고 원활하게 흘러갔는데 어느 순간 외부의 상황, 뭐 이분이 취업 준비를 했다든지 뭐 이직 준비를 했다든지 갑자기 일이 너무 많아져서 여력이 없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분께서 여러분에게 소홀해졌을 수도 있고 또는 연락을 안 받거나 잠수를 탔을 가능성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2번 분들께서는 이 사람의 상황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괴롭다.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만약에 썸이나 짝사랑이신 분들이라면 이 사람이 당최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다. 표현을 하지를 않는다. 뭔가 나만 좋아하는 기분이다. 그래서 너무 내가 외롭다. 이런 분들도 꽤 계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만 다가가기에는 솔직히 나도 자존심 세고 우리 2번 분들도 굉장히 좀 다른 상대들에게는 자존심도 부리고 고집도 부리는 분인데 이 사람한테는 이상하게 내 자존심 다 내려놓게 되고 매달리게 되고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상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우리 2번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이상형이었다.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상대분들의 현재 속마음을 한번 뽑아볼게요. 상대분들의 현재 속마음. 오. 여러분. 제가 감이 오네요. 자,
우선 이 카드를 봤을 때 이분께서는 확실하게 뭔가 집중하고 있는 일 또는 상황이 있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2번 분들이 계속 때로때로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좀 억누르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어쩌면 두 분은 삼각관계의 가능성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께서 뭐 제3자가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 2번 분들께서 제3자가 있다든가 그런 복잡한 상황 때문에 이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게 좀 두렵다, 주저한다 이런 느낌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분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여력 없는 상황 또는 지금 연애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성적으로 어떻게든 마음을 억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차갑게 말을 했거나 막 단답으로 답장을 했다든가 연락을 안 받는다든가 또는 어떤 분들께서는 차단을 당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상대방 분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솔직히 나는 너를 아직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너한테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그리고 지금 굉장히 미련도 큰 상태이고 하지만 지금 어떤 외부적인 상황 또는 내가 너한테 조금 상처받았던 기억 그런 것 때문에 너한테 차마 다가가기 두려워. 혹시라도 너한테 다가갔다가 까일까봐 두렵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다시 관계가 재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똑같은 문제로 헤어지거나 아니면 뭐 썸붕이 될까봐 두려워. 자, 제가 이분의 속마음을 읽어봤는데요. 한마디로 이분은 굉장히 겁이 많은 분이세요. 한마디로 이제 겁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2번 분들을 좋아하면서도 지금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굉장히 본인이 상처받기가 두려운 사람이에요. 어쩌면 좀 회피형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과 연락을 두절하고 있거나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하겠죠? 앞으로 두 분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뽑아볼게요. 자, 이게 중요하죠. 자, 이 카드들을 보니까 확실하게 우리 2번 분들께서는 막 잠이 안 올 정도로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다. 너무 머릿속이 복잡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사람에 대한 미련이 안 떨쳐진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께서는 진짜로 삼각관계일 가능성이 조금 보이긴 또 해요. 그런데 조만간 이분께서는 문제가 되는 그 제3자를 정리하거나 또는 이분의 일적인 상황, 바쁜 상황, 뭐 복잡한 상황 이런 게 모두 해결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보세요. Knight of Cups 카드가 뜨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상대방 분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오고 손을 내미는 그림이 있어요. 자, 보세요. 먼저 이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죠.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망설임 없이 그 상황을 정리한 뒤에 바로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올 것이고 원래 안 하던 표현도 아주 노골적으로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Knight of Cups 카드가 상대방이 표현이 굉장히 좋은 카드 중에 하나예요. 말도 굉장히 여러분에게 예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이 하자는 데이트든 뭐든 간에 이분께서는 다 맞춰주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다.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의 이제
월별 흐름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떻게 보냐. 1개월 차. 1개월 차. 2개월 차. 와, 데빌 카드가 뜨네요. 엄청 강렬한 느낌이. 와, 3개월 차. 와.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개월 차. 우선 1개월 차에는 두 분의 흐름이 완전히 바뀐다. 이렇게 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두 분은 조금 안 좋은 상황이었을 수가 있어요. 이분이 여러분의 연락을 안 받는다던가 뭐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조금 많이 내려놓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조만간 이분께서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바꿀 것이고 여러분에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가온다.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그런데 1개월 차에는 이분의 마음만 바뀌는 거라서 우리 이번분들께서는 이분의 행동이 바뀌는 건 2개월 차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2개월 차에는 이분이 확실하게 우리 이번분들에게 굉장히 강렬하고 적극적으로 다가옵니다. 자, 이게 데빌 카드가 뭐냐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카드거든요. 마치 N극과 S극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두 분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2개월 차에 계속해서 묶이게 될 것이고 엮이게 될 것이고 이분은 여러분이 싫다고 해도 계속해서 돌진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3개월 차. 3개월 차 카드가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상견례 카드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께서는 진짜 상견례를 하거나 뭐 서로의 부모를 소개시켜준다든가 뭐 친구를 소개시켜준다든가 그런 안정적인 사이로까지 조만간 발전을 하게 되실 걸로 보이시거든요. 이게 3개월 차거든요. 두 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두 분을 위한 조언 카드를 3장 정도 뽑아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You're very close to achieving your goal.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에 거의 다 왔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목표했던 이분과의 재회 또는 이분의 관계의 재생 뭐 이런 게 거의 한 발자국 다 왔다 이렇게 떠요. 조만간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하나 더 뽑아드릴게요. 제가. 자, 여러분. Peaceful resolution.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평화로운 해결이 필요하다. 두 사람 사이에 평화로운 어떤 화해가 필요하다. 어쩌면 두 분께서는 어떤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외부적인 상황으로 굉장히 뭐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로 보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번 분들께서는 상대방 분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이분께서는 저절로 자기 발로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좀 용서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림 카드를 하나 뽑아드릴게요. 자, 여러분. 과일 카드가 나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굉장히 풍요로움, 풍성함을 상징하거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는 이분과 뭐 크게 접점이 없었거나 또는 뭐 제대로 된 소통이 없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만간 제가 말씀드린 시기에 두 분께서는 다시 재결합하게 되시고 그 후에는 굉장히 풍요롭고 안정적인 관계로까지 나아간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자, 여기 과일 바구니에 과일이 한가득 있죠? 마치 명절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 상대방 분과 어떤 관계였는지부터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와, 처음부터 굉장히 강렬한 카드가 나오는데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몇 개 더 뽑아볼게. 마지막이 아니라. 우선 두 분께서는 굉장히 뭔가 급작스럽게 이별을 한 사이가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썸이나 짝사랑이라고 하더라도 현재는 갑자기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어느 날 정말 예고 없이 닥친 비극이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쩌면 두 분께서는 노력을 해봤지만 서로 바뀌려고 대화도 나눠보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쩌면 어떤 상황적인 그런 일적인 문제였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상대방 분께서 굉장히 이기적으로 행동을 했다, 본인의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별의 원인이 상대방 분께 좀 더 치우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요. 이 상대방 분께서도 굉장히 좀 고집스럽고 자존심도 엄청 센 분으로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잘못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뭔가 뻔뻔하게 나왔다, 사과를 하지를 않았다, 이 사람은 굽히지를 않았다,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은 다른 이성과 연락하는 게 있었을 수 있는데 우리 3번 분들께서는 그거를 발견하고서 따졌는데 이분께서는 굉장히 뻔뻔하게 나오셨을 수도 있어요. 또 만약에 뭐 짝사랑이나 썸인 분들이라면 이분과 갑자기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나누거나 그런 뒤로 이분께서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만약에 어떤 갈등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분께서는 지금 혼자 본인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다,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한마디로 굉장히 회피 중이다. 본인의 잘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그냥 피하고만 있다. 조금은 한마디로 좀 무책임한 분으로 보이시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분의 속마음을 한번 제가 뽑아볼게요. 속마음. 확실히 뭔가 갈등이 있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뜨네. 이분의 속마음. 이분께서는 뭔가 굉장히 좀 철이 없다? 아이 같다? 이런 느낌이 있기도 하거든요. 어쩔 때는 성숙해 보이기는 하지만 또 어쩔 때는 굉장히 뭔가 무책임하고 뭔가 자유로운 영혼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화가 났다는 걸 인지하고 있고 또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본인이 잘못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이 사람은 그냥 모르겠고 지금은 그냥 쉬고 싶어, 누구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나는 지금 가만히 있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리고 네가 나를 좋아한다는 걸 알아. 네가 나한테 잘해줬던 것도 알고 네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 너는 나한테 정말 소중한 존재였고 뭔가 엄마처럼 또는 누나처럼 나한테 굉장히 희생을 많이 해줬어. 그리고 너만큼 나한테 헌신적으로 잘해준 사람이 없었고 여태까지 나는 그동안 정말 가벼운 연애들만 하거나 제대로 된 연애 경험이 없었는데 네가 최초로 내 첫사랑이었고 너만한 사람은 앞으로도 찾기 힘들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티격태격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대화가 잘 통할 때는 나름 잘 통하지 않았니?
자, 제가 이분의 속마음을 읽어봤거든요. 이분께서는 뭔가 여러분이 의지할 만한 상대이고, 다른 이성들과는 다르게 좀 진국인 느낌이 있고, 본인에게 굉장히 유일하게 따뜻하게 대해줬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고, 좋아하고 있는데, 뭔가 괜한 자존심에 먼저 다가가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혹시라도 짝사랑이거나 썸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갔다가 본인이 쪽팔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본인이 까이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께서는 조금 더 이분보다 능력도 좋고 좀 예쁘고 이분의 이상형에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으로 보시거든요. 어쩌면 이분과 끝날 때 이분께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셨을 수가 있어요. 너는 예쁘고 뭐 몸매도 좋으니까 누구든 만날 수 있지 않니? 약간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을 수도 있어요. 이분은 그걸 진심으로 믿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두 분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제가 뽑아볼게요. 전체적인 흐름. 앞으로. 음. 여러분. 자, 정말 조만간이에요. 조만간 이분께서는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에게 먼저 뭐 약간 장난치듯이 플러팅을 해온다. 대시를 해온다. 아니면 화해의 손길을 내민다.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이분께서는 여러분의 소중함 또는 빈자리를 깨닫고서 여러분에게 먼저 손을 내밀 것이고,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건 우리 3번 분들께서는 그 새에 약간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셨을 것 같아요. 이분을 기다리시면서 굉장히 체념하는 마음, 굉장히 불자가 되었다.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재회고 뭐고 모르겠고 나는 이 사람이 그냥 후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3번 분들께서 이분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먼저 노력을 하고 다가온다고 한들 우리 3번 분들의 마음은 갑자기 차갑게 변해서 이분을 밀어내실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을 많이 내려놨다. 이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게 너무 커서 좀 재회보다는 그냥 진짜 이 사람이 후회했으면 좋겠다. 매달렸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두 분의 이제 월별 흐름을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월별 흐름이 어떨지. 1개월 차. 와, 여러분, 제가 잠시만요. 여러분, 이건 진짜 대박. 여러분, 이거 카드가 어떻게 근데 와, 카드가 근데 너무 좋게 뜨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과장하는 게 아니고 진짜 밝은 카드들밖에 안 떠요. 우선 1개월 차예요. 러버스 카드가 떠요. 이거는 뭐 말이 솔직히 필요가 없죠. 대표적인 연인 카드거든요. 연인 카드이고 다시 1개월 차에 이분께서 먼저 연락이 오실 것이고 두 분은 안정적인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을 한다. 이렇게 보여요. 이분께서는 그동안 뭔가 가벼운 연애만 해서 또는 제대로 된 연애 경험이 없어서 여러분에 대한 빈자리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1개월 차에 이분께서는 그 빈자리를 깨달으시고 여러분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올 걸로 보이고, 그리고 2개월 차에는 두 분이 원래 그러셨던 것처럼 되게 친구 같은 연인 사이, 티키타카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실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3개월 차. 자,
3개월 차이도 똑같이 유지가 되는 흐름이에요. 두 분은 어쩌면 여행을 간다든가 어떻게 동거를 하게 된다든가 그럴 가능성도 3개월 차에 보이거든요. 3개월 차에 약간 이동수가 보여서요. 제가 봤을 때는 둘이 여행을 하게 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를 이제 뽑아드릴게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조언이 제일 중요하죠. 자, helpful people. 어쩌면 두 분은 뭐 공적인 곳에서 만났거나 어떤 모임에서 만났거나 아니면 뭐 친구 소개로 만났거나 그래서 겹진이 있는 관계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조언 카드에서 뜨는 거는 그 겹지인한테 부탁을 해봐라. 부탁을 해서 그 사람과의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해라. 그러면 이분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뽑아드릴게요. Don't let pride get in your way.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너무 자존심을 부리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께서 여러분에게 조만간 다가오긴 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괜한 자존심에 또는 내가 기다렸던 만큼 너도 좀 힘들어 봐라. 이런 마음에 이분을 받아주지 않는다던가 좀 차갑게 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자존심을 조금만 내려놓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뽑아드릴게요. 자, 그림 카드. 여러분. 편지의 카드, 문자 메시지의 카드가 뜨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만간 여러분의 한 통의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을 받게 되실 거예요. 이분이 먼저 연락을 하게 되실 걸로 보이거든요. 잘못했다, 미안하다, 다시 만나자, 뭐 이런 류의 내용일 것 같고 이분께서는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여러분에게 다시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4번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 두 분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두 분의 관계. 자, 여러분. 우선 두 분께서는 뭔가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거나 아니면 썸이었다고 하더라도 조금 굉장히 깊은 관계였다. 연인 관계로 가기 직전의 관계였다.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만약에 짝사랑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이 사람과 소통이 잘 됐다. 뭔가 짧게 대화를 했지만 뭔가 그 사이에 티키타카가 잘 된다고 느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짝사랑 기간이 좀 오래됐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분과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쩌면 두 분 사이에서 변하지 않는 좀 고질적인 반복되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예를 들어 이분이 회피형이라서 자꾸 싸울 때마다 잠수를 탄다든가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이성 문제가 있다든가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4번분들께서 참다 못해 이분에게 이별을 고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만약 상대방 분께서 이별을 고했다. 그러면 그 이별 통보가 굉장히 갑작스러워서 우리 4번분들께서는 지금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심란해 있는 상태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우리 4번분들께서는 이분과 헤어졌고 뭐 좀 멀어졌지만 그리고 어쩌면 본인이 먼저 이별 통보를 했지만
요즘 따라 자꾸 이상하게 이 사람의 생각이 너무 많이 난다. 나는 분명히 이 사람을 보내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 미치겠다. 자꾸 꿈에서도 상대방의 생각이 떠오르거나 상대방이 해맑게 웃는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지금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 사람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이 사람과 멀어지고 나서 다른 사람을 만나보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소개팅을 받는다든가 모임을 나간다든가 그런 노력을 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 만날 당시에는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했지만 자꾸 이 사람만 내 완벽한 이상형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 이 사람만한 사람이 안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범분들이 많으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연애 외에는 우리 사범분들이 굉장히 잘 지내고 있는 걸로 보여요. 뭐 예를 들어 본인의 운동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다든가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텅 빈 공허함은 어쩔 수가 없다. 지금 뭘 해도 자꾸 이 사람만 병적으로 생각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진짜 미쳐버리겠다. 어떤 분들은 막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분의 속마음을 한번 제가 심층적으로 살펴볼게요. 여러분, 제가 3장을 뽑아왔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는 건 이분이 혹시라도 뭔가 준비하는 게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뭔가 두 분은 상황적인 문제 때문에 멀어진 분들도 꽤 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뭐 이직을 준비한다든가 취직을 준비한다든가 어떤 바쁜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분께서는 지금 연애할 여력이 안 된다. 연애할 상황이 아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자, 제가 한번 이분의 마음을 읽어볼게요. 처음에 나는 네가 너무 좋았어. 네가 완전히 내 이상형이었고 딱 내 눈에 들어왔어. 그래서 나는 너한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뭐 예쁜 말도 많이 했을 수가 있어.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멀어지게 됐어. 다 내 탓이고 다 내 잘못인 것도 맞아. 나도 그걸 알고 있어. 그리고 너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너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 네가 나름대로 우리 관계에 있어서 배려도 많이 해줬고 너도 나름대로 자존심이 센 사람인데 나한테 많이 맞춰주려고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너를 놓치면 후회할 거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SNS나 카톡 프로필을 봤을 때 네가 혼자 너무 잘 살고 있는 느낌이 있어. 뭔가 나를 그리워한다는 느낌보다는 막 친구들과 놀러 갔다는 사진이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남자가 생긴 게 아닐까 싶은 그런 사진도 올라왔던 것 같아. 그리고 네 사진을 보면 네가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너무 예쁘고 너는 여전히 다른 이성에게도 인기가 되게 많을 것 같아. 왜냐하면 너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니까. 너는 솔직히 내가 아니어도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 나는 네가 아니면 안 되거든? 근데 너는 나 아니어도 너를 좋아해 줄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지금 약간 좀 자포자기한 마음이야. 자, 제가 이분의 속마음을 읽어봤거든요.
이분께서도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겁을 먹은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본인보다 굉장히 잘나고 인기 있는 사람으로 보여서 차마 쉽게 다가가지 못하겠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보고 싶고 여러분이 그립고 여전히 여러분을 애틋하게 생각하는 건 확실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분과의 앞으로의 흐름을 한번 제가 뽑아볼게요. 이분과의 흐름. 와우. 컵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여러분. 컵 카드. 여러분, 우선 제가 이 카드들을 봤을 때 이분과는 좀 빠르게 이어지겠다. 이런 말씀은 솔직히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만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 King of Cups 카드가 뭐냐면요. 컵이 감정을 뜻하거든요. 킹이 타로 카드 중에서는 가장 지위가 높은 카드예요. 그러니까 King of Cups는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흘러 넘친다. 지금 이 바다 보이시죠? 바다만큼 지금 굉장히 막 자기도 주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그만큼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이 바다만큼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여기 Eight of Cups 카드는 대표적인 미련의 카드거든요. 이분은 여러분을 향한 미련과 후회의 감정이 지금 너무 커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루빨리 어떻게든 액션을 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생각만 하고 계셔서 이분이 막 행동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흘러넘치는 마음을 자각한 이후부터 확실하게 결단을 내리십니다. 자, 이 Ace of Swords 카드가 뭐냐면요. 결단의 카드거든요. 그동안 이분은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연락을 두절했거나 차단했거나 그런 매정한 태도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시간이 좀 흐르고 그분의 마음을 자각한 이후 여러분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장미 보이시죠? 이분은 썸 과정 없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고백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어쩌면 이분에게서 프로포즈까지 듣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이분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흘러 넘치고 있다.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두 분의 월별 흐름을 한번 뽑아볼게요. 두 분의 월별 흐름. 자, 여러분. 1개월 차.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오래 기다린 만큼 확실한 결과가 나옵니다. 우선 1개월 차. 1개월 차는 이분이 본인의 현실과 여러분에 대한 마음 사이에서 좀 재고 계세요. 재고 있고 어떤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분께서는 1개월 차에는 연락을 망설이실 것 같아요. 본인도 연락을 하고 싶지만 다시 연락했다가 혹시라도 네가 나를 까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면 다시 만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반복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지레 겁을 먹어서 1개월 차에는 연락을 좀 미루실 것 같은데 자, 여러분 2개월 차에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굉장히 행동력이 큰 카드예요. 이 카드가. 이분께서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갑작스럽게 자각을 하게 되고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이 미친 듯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2개월 차에는 이분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연락을 하게 될 걸로 보이고요. 두 분의 재회는 이때 이뤄집니다. 2개월 차. 자, 3개월 차에도 마찬가지로 이분의 열정이 식지 않고 지속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꾸준하게 우리 4번 분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3개월 차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뽑아드릴게요. 두 분을 향한 조언. 제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고는 말씀드렸는데 어쩌면 두 분께서는 다음 몇 주 동안 이분에게서 연락이 닿는다든가 아니면 우연히 마주칠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본격적인 재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한 본격적인 재회는 2개월 차에 이뤄지는데 다음 몇 주간에 적어도 한 4주 이내로 이분에게서 어떤 연락이 닿는다든가 우연히 마주칠 일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뽑아볼게요, 제가. 자, Have faith in your dreams.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분을 기다리느라고 굉장히 힘들고 희망도 없어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곧 목표물이 다가온다고 해요. 곧 여러분이 생각하신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마시고 좀만 기다려 보시라 이렇게 뜨고요. 자, 제가 그림 카드.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평화의 비둘기거든요. 이게 뭔지 아시죠? 두 분께서는 조만간 굉장히 축복할 만한 일이 생겨난다. 이렇게 보이셔요. 이 카드가 결혼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두 분은 결혼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게 되실 것 같고 주변 사람들께서 굉장히 축복하는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신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6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 두 분의 관계를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두 분의 관계. 우선 이 카드에서 보여지는 건 처음에 이 상대방 분께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굉장히 표현을 잘 해주고 여러분이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처음에는 이분을 경계했지만 나중에는 차차 이 사람의 진심을 받아줬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줬고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었다.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나름대로 우리 6번 분들께서는 내조를 많이 해주신 것 같고 이 사람이 힘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위로도 많이 해주신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두 분은 겹지인이 있거나 소개팅, 공적인 곳, 뭐 회사, 학교, 학원 이런 곳에서 만나셔서 발전하신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 카드에서 보여지는 건 두 분이 어쩌면 좀 현실적인 문제들로 멀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예를 들어 이분의 재정적인 상황이 안 좋아졌다든가 이분의 일이 너무 바빠졌다든가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에게 처음에는 잘해줬지만 나중에는 조금 띠꺼운 태도를 보였다. 연락을 잘 안 받는다던가 잠수를 탔을 가능성도 있고요. 처음에는 여러분을 굉장히 공주님 대접을 했지만 지금은 뭔가 여러분이 버려진 느낌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6번 분들도 계실 걸로 보이거든요. 한마디로 우리 6번 분들의 6번 분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었다. 이분이. 이렇게 보여요. 상대방 분께서는 조금 이기적인 면모가 있고 또 연애보다는 본인의 일을 더 중시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분은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가짜는 이유로 우리 6번 분들에게 막대하거나 좀 소홀히 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상대방 분의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속마음.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여러분, 이거 대박이에요. 제가 일부러 카드를 좋게 뽑지 않았거든요. 근데요, 카드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딱 그림만 봐도 아시겠죠? 좋게 뜨거든요. 우선 끝낼 때 우리 6번 분들께서 참다 못해 이분에게 뭐 경고를 날렸거나 뭐 그만하자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이분께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날카로운 말들로 상처를 주면서 이 관계를 끝냈을 수도 있거든요.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상대가 좀 바꿔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끝내낸 이후에도 여러분이 자꾸만 생각이 나고 정말 여러분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대방 분께서는 여러분의 외모 또는 성격이 완전히 본인의 이상형에 부합했다고 보시거든요. 또 어쩌면 상대방 분께서는 여러분과의 결혼까지도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분께서 우리 6번 분들에게 결혼하자는 말들을 많이 했을 수도 있거든요. 이분께서는 굉장히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여러분과 결혼을 하거나 진지한 관계로 발전을 하면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마음만은 정말 진심입니다. 자, 월드 카드랑 러버스 카드가 뜨거든요. 이 카드가 동시에 뜨는 경우는 잘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좋아하는 감정을 넘어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갖고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어쩌면 이분께서는 여러분을 연인을 넘어서 좀 딸처럼 애지중지하는 그런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좀 가족처럼 대했고 가족처럼 생각했던 느낌이 있거든요. 어쩌면 장기 연애 하시다가 이별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만약에 짝사랑 중이거나 썸이라고 하더라도 이분께서는 우리 6번 분들과 굉장히 대화가 잘 통하고 이상하게 처음 만났는데도 너무 편하고 오래 본 사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요. 이분께서는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제가 볼게요. 이분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정말 이거는 여러분 일단 여기서 보여지는 건 이분이 여러분을 굉장히 귀여워했다. 굉장히 뭔가 깜찍하고 뭔가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봤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아까 제가 여러분을 딸처럼 봤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분께서는 여러분이 뭔가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좀 걱정되고 좀 그런 엉뚱한 느낌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과는 굉장히 죽이 잘 맞았고 뭘 하더라도 손발이 척척 잘 맞았다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그러는 한편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열정적이고 좀 멋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6번 분들을 굉장히 좀 능력 있고 귀여운 사람 이렇게 보시는 것 같거든요. 어쩌면 우리 6번 분들께서는 이분에게 굉장히 애교를 많이 부렸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 카드에서 또 보여지는 건 두 분이 공적인 사이 또는 일적으로 만난 사이 그런 걸로 엮였을 가능성도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이제 두 분의 흐름을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두 분 사이에서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 Temperance 카드가 뜨고 Page of Cups 카드가 뜨고 그 다음에 뭐가 뜨나요? 여러분, 우선 이분과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제가 빠른 시간 내로 두 분이 재결합을 한다 이렇게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분께서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굉장히 깊고 진심이에요. 이분께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여러분을 잊지 않고 한 번씩 떠올리고 여러분과의 추억을 회상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께서는 먼저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실 걸로 보이고 여러분의 SNS나 프사를 지금도 염탐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제3자가 생겼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있거든요. 어쩌면 두 분께서는 만나셨을 당시에도 굉장히 좀 티격태격하는 사이였을 수가 있거든요. 두 분은 다시 재결합한다고 하더라도 그 앙금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아서 조금 이렇게 막 다툼이나 갈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한 끝을 의미하는 다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분께서는 어떤 기싸움이나 자존심 싸움은 있을 수 있어도 완전히 헤어지는 그런 싸움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셔요. 지금도 이분께서는 여러분을 꾸준히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먼저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화해 요청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뭔가 본인의 자존심 때문에 또는 본인이 한 말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뭔가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하기 조금 쪽팔려 하는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분의 이제 월별 흐름을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월별 흐름 1개월, 2개월, 자, 그리고 3개월. 여러분. 우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1개월 차. 자, 이분과 1개월 차에 안정적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십니다. 이 King of Pentacles 카드가 뭐냐면 제일 안정적인 카드 중에 하나거든요. 이 펜타클 카드가 흑의 속성이라서 잘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이분께서는 여러분에게 1개월 차에 먼저 연락이 오십니다. 그리고 두 분께서는 1개월, 2개월 차에 서로 노력하는 관계.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이분께서 보이실 것 같거든요. 이분께서는 본인의 원래 자존심을 내려놓고 여러분에게 굉장히 꾸준히 성실한 모습을 보이시게 될 걸로 보여요. 그리고 3개월 차. 자, 3개월 차에 이분의 열정이 가장 커지는 시점이에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1개월, 2개월 차에 이분의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러면 3개월 차에 반드시 이분이 먼저 연락이 오실 거고요. 만약에 1개월, 2개월 차에 이분의 연락이 왔다. 그러면 3개월 차에 두 분께서는 어쩌면 동거를 하게 될 가능성도 보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조언 카드 몇 장 뽑아드릴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언이. 자, 여기요. Balance, spirituality and practicality.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사람을 기다리느라 너무 힘들어서 자꾸 막 타로 영상 이런 것만 찾아보고 막 사주 이런 거 보거나 신점 이런 걸 보고 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생에 집중이 안 되고 지금 본업에도 전혀 지장이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분께서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 6번 분께서는 뭐가 필요하냐? 좀 더 현생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어쨌든 이 사람은 기다리면 올 것이니 마음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Communicate clearly.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분과는 어쩌면 뭔가 헤어질 때도 그렇고 만날 때도 그렇고 진정성 있는 소통이 없었을 수가 있어요. 어쩌면 이 사람이 너무 회피를 해서 막 진지한 얘기만 나오면 막 진저리를 쳐서 여러분께서는 엄두도 못 내셨을 수 있거든요. 또 도망갈까봐. 그런데 이분과는 면대면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소통이 필요하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조언 카드. 자, 여러분. 홈 카드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둥지에 알 6개가 있어요. 이분과는 한 번 다시 이어진다면 절대 끊기지 않을 그런 관계로 보이거든요. 그만큼 안정적이고 우리 풍족한 가족 같은 관계가 되실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복채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